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한 총선 예비 후보자 수는 모두 319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신생 정당이 139명, 전체의 4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뢰는 10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국민 1인당 150만 원의 배당금을 준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는데 비단 이 정당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이 대표 공약을 발표했죠. 이 공약들이 빌공짜일지 아닌지는 유권자 판단의 몫입니다. 1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동구 천호 2구역 재건축 사업이 14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까지 188세대가 조성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 상품권 발행이 한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인센티브 등의 이점이 있지만 사용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용산구의 모든 통학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종전 금연구역 지정보다 더 강화되는 것으로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성북구 월곡 이동에 해마다 이맘때쯤 나타나는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쌀 300포대를 주민센터에 보냈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지지부진을 거듭하던 천호 2구역 개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4년 만입니다.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발전이 정체됐던 만큼 천호동 일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구 천호 2구역 재건축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4년 만입니다. 2003년 노후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으로 천호동 일대에도 개발 계획이 거론됐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화와 토지 배분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간 재산권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구청 차원의 천호동 일대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강동구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천호 2구역은 집창촌과 노후주택이 밀집했던 올림픽로 76길 일대로 2022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천호 대로변 쪽으로도 이제 개발이 좀 많이 되고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건 변화가 아무래도 많이 되고 2022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천호 1구역과 천호 3구역은 주민 이주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천호동 일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용산구에 있는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됩니다. 이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금연구역인데 이 범위를 통학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아저씨들이 담배 피면서 담배꽁초 그리고 침도 탁탁 뱉으면서 계속 그래요. 기분 나빠요. 굳이 여기서 피지 않고 집 가서 피웠으면 좋겠어요. 담배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 용강중과 한강초, 남정초등학교의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새 학교의 금연거리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오는 7월부터 흡연 단속에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통학로 초입과 중간 바닥엔 금연거리를 인지할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1시쯤 되면 보편적으로 많이 피워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내를 많이 해서 다음부터 단속한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지금까지 용산구에서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건 지난 2018년과 19년에 각각 지정한 한남초와 중경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5곳입니다. 아직까지 미지정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30곳의 통학로는 이르면 오는 6월 내로 금연거리 지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 보호구역입니다. 용산구에선 5년 전 학교 절대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앞으로 이 범위를 통학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절차가 있는 관계로 해서 학교에서 조금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다가 전달을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용산구는 인력을 보강해 올 연말부터는 통학로 흡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제로페이 모바일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 7%의 가격 할인을 해주는 상품권, 바로 지역 상품권입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각 자치구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성동구는 최근 35억 원 규모의 성동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제로페이 모바일 앱에서 성동사랑 상품권을 찾아 구매합니다. 성동군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7%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성동사랑 상품권은 일반 소매점뿐만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그 QR코드를 클릭하면 거기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 동네에 있는 조그만 편의점, 그다음에 학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슈퍼 이런 데는 제로페이가 가맹된 건 다 가능합니다. 사랑 상품권은 성동구를 포함해 강동구와 강남구, 금천구와 마포구 등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합니다.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또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5,600여 곳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는 만큼 실효를 거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특수를 통해 사랑 상품권이 지역에 뿌리 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판매 추이가 긍정적일 경우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통해 상품권 발행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거라 얼마 될지도 뭐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나서 잘 되면 추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노리는 모바일 사랑 상품권 사업. 더불어 아직 지지부진한 제로페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보관이 저변에 깔려있는 해당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보신 것처럼 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마포구, 중랑구 등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상품권 발행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 등도 짚어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지역 상품권 발행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7%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 상품권을 팔고 그 상품권이 해당 지역 안에서 사용되게 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만 이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하는 거죠.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결제 수수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인 것입니다. 결제 수수료 없다는 거, 그 가맹점들한테 제일 큰 장점은 그거인 거죠. 하지만 사업을 두고 부정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먼저 할인율. 7%의 할인율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2로 나눠 부담하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예산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방식을 아는 사람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제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지역 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사랑 상품권의 경우 마포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지만 서울 생활권의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로페이가 효과를 거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실제 마포구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100억 원어치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구의회 예결위에서 50%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쓰면은 7%를 이제 싸게 주는 거잖아요. 12, 5%, 9비 2%. 근데 그게 그 경제 활성화의 유인책이 크게 되냐. 예, 그런 걸 물어봤고 제로페이가 성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빠른데 자꾸 새로운 것만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믿음성이 떨어지지 않는
조금 시작해보고 성공적으로 봐가면서 확대하자. 한편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종로구, 마포구 등 18개 자치구가 적게는 3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까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상황. 서울시는 전체 2천억 원까지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품권 사용 활성화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성북구 월곡 이동에는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매년 이맘때면 쌀 300포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선행이 10년째 이어져 주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 쌀 300포대가 도착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선물입니다. 매해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 선행은 어느덧 횟수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면 언제 쌀이 배달될 거라고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매년 이어진 기부에 보답하고자 월곡 이동 주민들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라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를 기리는 감사장을 만든 겁니다. 쌀을 건네받은 주민들은 비록 사는 곳도 이름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해마다 그렇게 잘 받아서 서로가 좋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몰래 행해진 선행 덕에 월곡 이동엔 어느덧 기부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쌀이 도착하는 날에 맞춰 주민들도 매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십시일반 1,000원, 5,000원, 만 원 이렇게 모아서 매년 100여만 원씩 이런 선행이 이어지고 또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소품 이런 걸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지역에다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얼굴 없는 천사의 훈훈한 선행에 동네에는 따뜻한 기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지난해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안전손수레를 무상으로 지원했던 중구가 이번에는 폐지 수거와 판매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폭염과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의 안전도 지키고 골목길에 쌓여있는 폐지로 인한 민원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골목길 한켠 주택가 담벼락에 종이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폐지 줍는 동네 어르신이 한동안 모아놓은 겁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폐지 수집 업체에 내다 파는데 이 과정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리가 머니까 거기까지 가져오는 데가 좀 불편하죠. 차가 여리저리 피하고 그래서 올라오면 좀 힘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청과 대행업체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정 장소에 폐지를 모아놓으면 대행업체가 수거해 재활용 선별장에 판매까지 해주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여러 지원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사회공헌의 뜻이 있는 기업체와 힘을 모아 해결해 보고자 대행업체는 소량이라도 매일 폐지를 수집해 무게를 재고 판매 대금은 매월 2번,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폐지 수집인의 활동 수익도 보장하고 방치된 폐지도 치워 골목 풍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진행하다가 또 애로사항 발생하면 개선해서 해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현재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폐지 수집인은 60여 명으로 중구는 별도의 운영 규칙을 만들어 지정 장소 외에 폐지를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소유권이 지난 10일부로 송파구로 이전됐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거지만 삼표산업 측이 보상액을 다시 평가해달라며 이의 제결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풍납공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2월 나온 뒤
송파구와 삼표산업은 손실보상액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불발됐고 송파구는 결국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 재결은 토지와 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 가격을 정하는 절차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행정부의 사법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지토위의 수용 재결에 따라 책정된 보상액은 544억 원. 이로써 수용 개시일인 지난 10일부로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삼표산업에서 송파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재결에 의한 정본으로 소유권이 1월 10일 날 송파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삼표 측에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수령을 해가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 묵묵부답이어서 저희가 그걸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고. 하지만 삼표산업은 지토위에서 산정한 보상액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삼표 측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부지 이전에 공감하고 있지만 감정평가 등 보상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했다며 이의 재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토위의 감정평가 당시 레미콘 차주들에 의해 공장 출입이 제한돼 정확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미콘 차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삼표 측과 계약된 개인 사업자로 공장이 이전될 시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액 산정을 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정확하게 자기 건물이라든가 설비라든가 토지라든가 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액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막고 계세요. 삼표산업의 이의 재결에 따라 보상액 심사는 지토위를 떠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보상액과 관련해 삼표 측이 행정소송을 벌인다면 부지 강제 집행까지 3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소유권 이전과 보상액과 관련해 이의 재결을 신청하면서 풍납공장 이전과 토성 복원 사업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교통과 편의 등 5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귀경객이 몰리는 25일과 26일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횟수도 늘어나고 성묘객이 몰리는 25일과 26일에는 시립공원 묘지를 지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도 확대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 환자에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 1,712곳과 약국 2,651곳이 운영됩니다. 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설 명절 위문 품비로 가구당 3만 원씩을 지원하고 시설 입소 어르신들에게는 1인당 10,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다음 달 7일까지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에 참여할 43개 팀을 모집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공모 사업은 이웃 만들기와 골목 중심 공동체 모임 활성화, 마을 밥상과 마을엔 어르신까지 5개 분야입니다. 공모 참가팀에는 팀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공모 사업에는 거주지나 생활권이 강남구인 사람들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동구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영업자는 영업장 수리 등 점포시설 개선에 쓸 수 있는 자금을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며 모범 음식점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 원의 금액을 별도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총 11억 원의 기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융자를 받으려는 주민은 우리은행 강동구청 지점과 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해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아지트 3곳이 이달 중 노원구에 문을 엽니다. 노원구는 상계 3사동 주민센터와 상상 이룸센터, 노원 아동복지관 3곳에 청소년 아지트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아지트는 학생 전용 놀이 공간이며 노래방과 게임 공간, 댄스실 등을 갖췄습니다. 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 기획 등 시설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1월 17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노원구 갑선거구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7세 행정사 현경병 예비 후보입니다.
국회의원과 노원구청장 출신인 이노근 예비후보도 노원구에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나영 예비후보 44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중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기진 예비후보 47세입니다. 전 주식회사 인포피아 근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66세 조덕실 예비후보,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서울시 노원구 당협 부위원장입니다. 노원구 을선거구로 가봅니다. 삼선 노원구 의원과 노원구청장 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재혁 예비후보입니다. 장일 예비후보 61세,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전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72세 가정주부 이양숙 예비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80세 차동익 예비후보입니다. 김인순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60세 회사원 권대기 예비후보입니다. 노원구 병선거구입니다. 35세 정당인 김선경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민중당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제로페이, 지역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우리 동네 결제 수단들이 너무 많고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천천히 살펴보면 나도 좋고 점포도 좋은 거지만 결국 이런 혜택을 얻는 건 정보에 빠르고 어느 정도 소비 여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고 보편화된 결제 방법은 없는 걸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